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착용 가능한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마트 시계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예요. 운동 중독에. 그래서 recognize that 뭐를 알아차렸어? 스마트워치와 건강 추적기가 have probably inspired sedentary people 앉아서 지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도록 격려를 해왔고 또 encourage people who aren't very active 그리고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장려해 왔을 것이다 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But 그러나 자 그들은 그러한 장치물이 또한 매우 어떻다? 위험하다. 요게 키포인트잖아. 이런 것들을 또 확신했어.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3번부터 이야기하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separate A from B죠.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다. 사람들을 뭐로부터? 그들의 신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exercising becomes mindless. 운동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각을 안 하게 돼. Which is the goal of addiction. 그것이 중독의 목표예요. 자, this goal that she mentioned. 그녀가 언급한 이러한 목표는 a sort of automatic mindlessness. 이게 mindless, automatic 비슷한 말이라고요. 다 자동적인, 무의식적인 이런 거. The outsourcing of decision making to a device. 뭐 예를 들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그 기계에 위탁을 맡기는 거래. 자, she recently sustained a stress fracture in her foot. 자, 그녀는 최근에 발에 스트레스 피로 골절을 얻었어. 왜? 그냥 바로 너무 과도하게 뭐 운동을 하고 있는 몸의 신호를 못 들었거든. It says continuing to run toward an unreasonable workout target. 그냥 터무니없이 운동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렸어. 자, has suffered from addictive exercise tendencies. 자, 중독적인 운동 성향으로 고통을 받았고, 자, was not to use wearable tech when she works out.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는 안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그 장치로 인한 운동 중독, 의식이 없이 무조건 하게 되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는 글이죠. 이게 주제문이잖아, 그치? 제목. 자, 항상 기술로 이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늘 효과적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 효과적이지 않다. 이건 써준 게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거의 없을 때. 뒤에서부터는 거의 안 써줬네. 다른 선생님이라서. 아, 그러면 은주쌤이 아까 1강이야? 아니요, 김진희 쌤. 이 1가고 은주 쌤이 3가. 은지쌤 은지쌤이 별로 안 했어요. 자, 얘는 홍보의 중요성 또는 역할에 관한 이야기죠. 홍보를 뜻하는 단어, public relations.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이 홍보라는 것은 가시성의 문을 여는 것이래. 자, restaurants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대면으로 넘치는 웨이터들로 가득 차 있다. 뭐 예를 들면 가수라던가 춤이라던가 뭐 이런 재능이 넘쳐난다 이거지.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들 중 스크린이나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want to get the big break. 결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할 거거든. 그 결정적인 기회라는 건 어떤 거야? 뭐 엔터 업계의 거물을 만난다던가 또는 기사나 텔레비전의 광고, 누군가를 끌어줄 이런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the same goes for 뭐뭐도 마찬가지다. 자, great companies and other organization. 자, 대기업이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회사나 그 밖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there are plenty of them out there with wonderful products and service. 자, 또 충분히 많은 것들이 있지. 그 뭐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 기꺼이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근데 어떻다고? 만약에 알면 살 수 있어. 문제는 알아야 살 수 있잖아. 그러나 without exposure to the right audience. 그 적절한 청중에 대한 노출이 없으면 어떻다고? 의사는 남아있어. 계속 눈에 띄지 못하게 있는 채로 있다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해줘야 돼.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글에서는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였다. 가시성. 결국은 눈에 띄어야 돼요. 노출이 돼야 되고 이런 걸 가시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2번. 자, 오락의 그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채점 본인이 하는 거야. 자, 오락은 is amusement 무엇이다? 즐거움이다. 답 바로 적어놓지 말고. Its purpose is to create a relaxing, enjoyable environment in which temporarily escape the stresses of daily life. 자, 오락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벗어나기 위한 이런 뭔가 느긋하게 쉬게 해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오락의 목적. It has taken countless form. 근데 이제 형태가 다양해요. 수세기 동안 그랬어. Ranging from A to B. A와 B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조깅이나 그림 그리기와 같은 이런 레크레이셔널 어뮤즈먼트가 있고 또는 수동적인 즐거움, 오락도 있다. 예를 들면 TV 시청 같은 이런 거. 자, 오락이라는 건 또한 take the form of everyday activities. 또 이제 일상 활동의 그 형태도 띠고 있다. 예를 들면 원예라던가 요리라던가. 그 다음에 6번 문장. 사실 실제로 the list of activity 그러한 활동의 목록 그러니까 오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다? 무한대이고 differs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자, 가능성의 영역은 너무 커서 어떻다? 한 권으로 그 소재를 철저히 다루기가 불가능. 그 주제를 한 권의 책에서 완전히 다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오락의 다양한 형태, 오락의 목적 처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삼각. 삼강은 이제 painters have in principle an infinite range of colors at their disposal. 자, 화가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색깔이 무한한 범위로 있다. 이런 표현도 중요하죠. at their disposal.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원래 이제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freely, 자유롭게 이런 건데 어쨌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무한한 색의 범위가 있대. 원칙적으로는. 자, 특히 현대 어떤 현대? 유채색, 그러니까 합성화학을 통한 유채색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준 현대 시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자, 화가들이 항상 모든 컬러를 어떻다? 한 번에 쓰는 것은 아니고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 화가들은 어떻다? 제한된 색을 제한된 그 색을 사용해 왔어요. Many have used. restrictive가 또 되게 중요한 단어죠. 제한된, limited 이런 것들이랑 같은 말이었지. 거기에 대한 예시로 몬드리안부터 나오는 거지. 몬드리안은 삼원색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한을 가했어. 여기 있었더라. 여기 스스로에게 제한을 가했다. 그 다음에 이 말레비치 화가도 또 스스로 부과한 제한을 또 했어. 다 제한이야.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도 black on white라는 제한된 컬러. 계속해서 지금 예시 4명의 화가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죠. 어쨌든 다 제한된 화가예요. 제한된 색깔을 쓰고 있었다. There was nothing new. 이것에는 새로울 것이 또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와 로마, 그러니까 옛날도 그랬다 이 말이죠. 옛날에도 결국 빨강, 노랑, 검정, 흰색 이렇게 제한된 색깔만 썼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왜 이렇게 제한된 색을 사용하는 걸까? 요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죠. 요거 학교에서도 언급해줬잖아. 그 이유가 뭐야? 요거 언급하라고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고대와 현대 둘 다에 있어서 이유가 뭐? 제한된 이 제한된 색깔은 이게 첫 번째 이유였잖아. 명효성,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 그렇지. 이해 가능성에 도움을 주고 added.
만약 그 aided 이거를 단어를 바꾸다 그러면 help로 바꾸면 돼 그냥. 또 help to focus attention on the components that mattered. 그리고 중요한 구성 요소들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한 구성 요소에 집중하는 걸 도왔다. 그 중요한 구성 요소가 형태, 모양 이런 거잖아. 이런 거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뭐 이 학교에서는 attention 해가지고 on, shape, and form 이렇게 바로 썼다고. 이렇게 써도 되죠. 결국 중요한 요소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왜 제한적인 그 색깔 컬러를 쓰는가라고 물어보면 이해 가능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또는 색이랑 그 모양과 형태라는 중요한 구성 요소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 주제문 restrict 대신에 limit도 같은 말. 자, 얘는 이제 박물관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Everyone has been to a museum of some sort. 모두가 어떤 박물관을 방문해 본 적은 있다. 있어. 뭐 자연사 박물관, 박물관의 종류죠. 뭐 이러이러한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을 거야. 자, 박물관이라는 것은 which got its name from the Greek word museum. 뭐죠? 그리스어 여기서 이름을 따왔는데 meaning seat of the muse, 그 뮤즈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래. 근데 originated as a place, 어떤 장소로 기원이다. 유래했어. 철학, 수학, 과학, 그리고 정치학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소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 유럽의 박물관들 17세기에 developed into fancy houses 뭐로 발달했대? 귀족의 과학적 호기심을 전시하고 fancy house가 이제 고급 주택이란 뜻이었죠. 고급 주택으로 발달을 했어. 뭐 collecting, categorize 병렬 구조인데 둘 다 공통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curiosity가 호기심이란 뜻인데 여기에 이제 복수형을 만들면 진귀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졌었다. 그 진귀한 것들에 대한 예시를 from A to B로 또 뒤에 보여주는 거고 그 화석화된 치아 또는 유골에서부터 cultural oddities 문화적으로 이상한 물건, 특이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뭐 이 계몽주의 시대의 탐사로 이 탐사 기간 동안, 탐험 기간 동안에 수집된 이런 뜻이죠. 이러기까지 어쨌든 귀족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으로 되게 특이한 이런 물건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그런 데 받쳐진 고급 주택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박물관이. 자, 21st century museums, 21세기 박물관들은 stem from, 어디서 유래했다? 근데 이전의 방법에서 그 이전의 방법. 그 이전의 방법이 어디야? 물건들 뭔가 진귀한 물건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범주화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은 cover on, 자, 어떤 것들은 백과사전의 범위에 이르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지만 또 반면에 다른 것들은 어떻다? 매우 전문화 되었습니다. 박물관들이 그렇다. 그래서 박물관의 기원과 그 발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요거랑 똑같네요. 2번까지 나오지 않아? 네, 2번까지. 근데 이건 또 필기를 안 했네. 자, 2번은 이제 미국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음악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자, 미국 원주민들의 이런 신뢰
체계, 그러니까 신념 체계에 따르면 음악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어디에? 일상생활에. 특히 어디에? 원주민들의 정신적인 삶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성한 음악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의식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전통적인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자, 사회적 음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교 음악은 어떻다? 음악의 분류를 이렇게 나눠놨던 거지. 뭐로 행해졌어? 개인적 즐거움. 그러니까 사회적 이벤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교 행사에서 예를 들면 뭐 공동체나 가족 행사 이런 사교 행사에서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연주가 되어졌어. As accompaniment to social dance. 사교 댄스의 반주로 연주가 됩니다. 자, the idea of music for art's sake. 그 예술의 목적을 위해 음악이라는 생각은 뭐가 아니다. 원주민적 생각이 아니라 전통적인 원주민 생각의 부분은 아닙니다. Although singing is sometimes used as a form of artistic expression. 자, 비록 노래가 때때로는 예술적 표현의 하나의 형태로서 사용이 된 적도 있지만 there was no such thing historically as attending a concert of Native American music. 뭐가 없었다고? 역사적으로 미국 원주민 음악회에 참석하는 건 없었다. 미국 원주민 음악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일은 실제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 목적은 아닌 거죠. Indeed, 실제로 대부분의 원주민 언어에서 no words mean music, 음악을 뜻하는 단어는 없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나는 여기서의 대신 동격절이죠. 뒤가 완문. 자, instead, 대신에 음악과 노래 부르는 건 어디랑 연관이 있어? 원주민 문화의 많은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주제는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Native American life. 그러니까 음악적 기능이 아니고 일상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원주민들의 음악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윗글의 내용 요약도 보면 for the Native Americans, 그 미국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들의 문화의 다양한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어. 그러나 뭐는 아니야? 예술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걸 꼬아서 내면 좀 어려울 수 있어.